저희가 방송해갖고 지금 대박난 영화 하나 있죠? 거울방. 거울방. 그건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거울방 좀 무서워. 네.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예. 네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노무현입니다. 네. 그거 제가 250명 쐈고 네. 같이 가서 봤는데 저는 별로 안 울었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울었다 그러는데 억지로 눈물을 뽑아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마 많이 아시니까 좀 울음을 참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아마 일반 관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4만 명 정도 이제 개봉한 지 이제 2주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서 오늘 내일 아마 100만 명 정도 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워낙 극장가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요. 예. 아시는 것처럼 원더우먼 이런 영화 개봉됐거든요. 네. 그래서 큰 영화가 많이 개봉돼서 우리도 이름 바꿀 걸 그랬어. 원더무현. 그거는 좀 어쨌든 극장가에서 그게 영화는 상상력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마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하셨을 것 같은 원더무현. 그리고 저한테 막 문자 폭탄 왔을 것 같아.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예. 저는 문자 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문자 세례. 네.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들 예. 하셨지만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정치하시는 한 번 얘기를 해요. 네. 예. 네. 자, 영화가 된 정치. 네. 무슨 영화? 대립군 개봉했고요. 역시 이제 노무현입니다와 극장에서 겨루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록의 동색 같아요. 이게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와 극영화 대립군이 사실은 같은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선조가 백성을 두고 튀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어린 아들 광해가 네. 이 상황을 수습하면서 그렇죠. 백성과 함께 국민과 함께 네. 공감의 정치를 열어가는. 네. 처음에는 이제 너무 어린 왕세자니까 예. 사태 수습을 잘 못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어떤 얘기인데요. 그게 사실 지금 우리 현실 정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현실 정치에서 뭔가 국민의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치적 의식을 성장시키는 현실 정치인의 모습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두 영화가 좀 대귀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 시대에 자신의 낼 목소리를 스스로 내고 있는 두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동진 평론가님 우리 깜빡 잊은 게 있다. 뭐요? 소개 안 했잖아요. 저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네. 오동진 영화평론가 네. 함께 중간 와중에 소개합니다. 네. 오동진입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격이 없고 그냥 시스템 없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영화를 얘기하는데. 아니, 오동진인지 아닌지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네. 청취자분들한테는. 오동진 주제가도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오동진 방송 출연해. 네. 대립군은 예. 그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얘기고요. 대립군은 군역을 대신하는 평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고 양반 자제들이 돈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 자제들이 군대를 가기 싫으면 예. 병역의 의무를 하기 싫으면 예. 돈을 내고 사람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예. 근데 기간 내에 잘못해서 죽으면 예. 그 아들이 또 군역을 대신해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한테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악착같이 살아야 돼. 그렇죠. 전쟁터에서 아우.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슬픈 영화네. 네. 대립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떠올려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 이른바 있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면탈. 그렇죠. 예. 면제와 면탈은 네. 틀린 거거든요. 엄청나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꾀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여기는 이제 대놓고 조선시대, 그러니까 광해군이 제15대 왕이니까 14대 예. 선조 때는 이제 그런 게 더 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 사회를 대귀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보면서 비정규직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목숨을 담보로 한.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했고 여기는 현실 사회에서는 자본을 담보로 해서 이런 비정규직의 모습을 감독은 슬쩍 우회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며칠 전 구역에서 1년 전에 참사를 겪은 김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본뿐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비정규직이었죠.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1600년대 초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약 500년 지난 얘기잖아요. 예. 500년 안 됐죠. 네.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요런 인식에서 감독인 정윤철 감독이 예. 이 대립군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아마 요거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이전에 예. 기획이 탄핵 한참 이전에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예후의 감각이 있어요. 세상을 좀 이렇게 냄새를 맡는 감각이 있고 이렇게 예. 변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있는데 아마 예. 전현철 감독은 지금 세상이 400년 전에 400여 년 전에 그런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영화가 일정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실존했던 사람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적 이벤트. 그렇죠. 팩트를 가지고 각색을 한 거죠. 그렇죠. 영화는 이제 윤색의 그 윤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를 가지고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윤색을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야기를 안 꾸미면 영화적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그 윤색의 윤리학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팩트에 많이 치중했던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촬영했던 여러 가지 그 작업 방식 자체가 마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레버넌트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냥 그 이들이 전투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굉장히 CG를 안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의 뭐랄까요 이렇게 행군도 그대로 하고요. 그 배우들이 아마도 그 전쟁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추체험하기 위해서 내추럴하게 그대로 촬영을 한 듯한 여러 장면들을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레버넌트. 네. 그거는 대역 쓰지 않고 그렇죠. CG 없이 네. 본인이 근데 그 추운 겨울도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 겨울 얼음물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슴 뱃속에 아니요 말 뱃속에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효과 팀이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말의 배에 쏟아져 나오는 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그게 진짜는 아니죠. 그런데 그 배우가 진짜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진짜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그게 진짜 말의 내장인지 가짜 말의 내장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느낌 자체는 똑같아요. 냄새, 그 촉감, 뭐 이런 그다음에 온도.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뎌내는 거죠. 디카프리오가 상복이 없어서 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열연을 했다. 혼신의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도 있던데. 그것도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때 디카프리오가 그 상을 타지 못했으면 무슨 상을 탔죠? 아니 그 큰일 날 뻔했다. 뭐 내지는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줘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안 주면 우리 모두 다 이게 그 청문회 통과 못한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여기서 출연했던 이정재 씨를 포함해서 여진구 등등 또 김무열 씨 투혼의 연기를 보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광해는 어떻게 묘사가 돼요? 광해는 어린 광해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에게 각인된 광해는 TV 사극을 통해서는 좀 폭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근데 영화 사극에서는 성군이에요. 그만큼 이제 해석이 좀 남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외치를 굉장히 잘했던 성군인데, 내치가 워낙 이제 노선 싸움이 심했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좀 영창대군을 죽인다든가 폭력적인 장면 그런 등등의 모습이 실록에 기록될 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혼란이 겪고 이 내부가 지나치게 뭐랄까요 이렇게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조정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국가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대혼란을 겪고 전쟁을 겪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조정 내에서의 갈등은 뭐 크게 달했었고 조금 무리하지만
이 정치를 좀 강공 드라이브로 밀고 갈 필요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선조의 왕비하고의 인목 대비하고의 그 갈등은 뭐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뭐 그런 등등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14대 선조, 15대 광해군의 어떤 조선시대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들춰보시는 것도 괜찮은 어떤 역사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배우들의 리얼리티에 가까운 실존에 가까운 연기. 이정재 씨는 그 연기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예.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그 완숙한 이미지, 완숙한 느낌이 더 묻어나는 정말 계속 진화하고 있는 배우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영화평론가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네. 이정재 초창기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안 보냈어요. 네. 근데 어느 시점서부터 네. 그전에는 그냥 비주얼도 좋고 말 않고 있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연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른바 저 관상에도 나왔었잖아요. 수양대군 때 역할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전곡점이었죠. 일정의 그 일정한 자기 변신을 급격하게 이뤄낸 그런 영화였었죠. 예. 네. 그리고 삶이 이렇게 이제 묻어나는, 연륜이 축적이 되면서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암살 같은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캐릭터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젊었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그 청춘물의 이미지도 있었고. 그렇죠. 조금 저는 신세계에서 네, 그렇죠. 상대편 보스가 딱 차를 밀려올 때 막아섰다가 그 상대편 보스가 같은 판에 다른 게 뭐죠? 딱 하는데 거기다 형,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어디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요즘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거 엄청 열심히 연습했는데 너무 웃겨갖고 네. 웃음을 참느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 아주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첫 장면 기억하시죠? 신세계 인천 부두죠. 예. 네. 그리고 그 이렇게 풀쇼트인데요. 예. 바다는 좀 아주 그 다크한 푸른색이죠. 예. 검푸른색이고 그리고 이정재 씨가 이렇게 뒷모습으로 이렇게 한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풀쇼트 담아냈는데 그때 한국 남자 배우 중에서 예. 뒷모습이 가장 잘 빠진 그런 이미지의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고 신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역할을 신세계가 전체적으로 풍은 누아르풍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무간도였죠. 예. 네. 무간도 2. 그렇죠. 무간도 네. 2의 무간도의 예. 그 얘기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적으로 잘 바꾼 그런 요즘 작품이었죠. 무간도 거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프리즌도 그 무간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어쩌면 그 제5열 예. 그리고 아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정체성을 뒤바꾸는 그리고 그것에 혼란을 겪는 캐릭터의 어떤 모습이 좀 사실은 드라마틱하니까요. 예. 뭐 그 그런 바뀐 얘기를 캐릭터로 계속 살아가는 그렇죠. 암시를 주는 마지막에. 네네. 그렇죠. 네. 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아, 우리 영화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 읽어줘야 되는데 이게 문자 안 들어오면 우리가 맥이 빠지거든요. 1687님 이정재 연기는 믿고 볼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5배우가 이정재, 송강호, 정우성, 조인성, 최민식. 아, 이분 영화평론가인가요? 딱 5분이거든요. 호호.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은 아니겠죠? 네. 네. 가나다 순도 아니고. 예, 김윤서님 광해군 이야기를 듣는데 노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맞닿는 부분이 있는 듯이요. 그리고 네. 광해 영화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장면을 보고 통곡을 했던 그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도요. 예. 그 광해가 이건 뭐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도 그 민중들 앞에서 춤을 춰줘요. 아하. 네. 백성들 앞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같이 그 수행했던 그런 신하가 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광해의 대사가 그러니까 따뜻한 밥을 얻어먹은 거죠. 백성한테. 아하. 그 며칠 밥을 못 먹다가
그렇게 이제 피난길을 이렇게 오가면서 예. 며칠 밥을 못 먹다가 간신히 밥 한 끼를 얻어 먹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김무열 씨가 예. 극중 인물이 노래를 부르고요. 노래 한 자락 불러라. 그래서 노래 한 자락 밥값을 해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춤을 추는데 하는 대사가 내가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밖에 더 있느냐. 눈물이 그러니까 나네. 춤을 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예. 아마 이 영화를 만든 정유철 감독이 지금 현대 지도자들에게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대단히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라 예.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커피를 타드시고 네 그다음 이낙연 총리 인사하고 네 예, 이낙연 총리 임명된 분이 네. 차에서 내릴 때 경비하시는 분이 문을 닫아주려니까 이 문은 제가 닫습니다. 네. 이런 등등의 리더십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암시를 영화에서 주고 있네요. 그거를 지금 시기가 오기 훨씬 전에 한 2년 전에 그런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깔때기 맞고 충격 받으신 적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한번 충격 드릴까요? 2년 전에 저를 모델로 한 건 아닐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예. 네, 정윤철 감독이 깔때기 체크?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 만들고 싶어 했던 게 네. 거울방 이전에 있었잖아요. 네, 괴물2. 청계천에서 괴물쥐 나오는 거. 네. 괴물지. 괴물쥐. 제일 재밌어. 그 코미디로 한번 만들어볼. 그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게 심영래 씨 만나갖고 한번 하자 그럴까요? 심영애 씨는 지금 디버2 만드는 예.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디어2 이후에 예. 시간을 갖고 그 슈퍼지. 아니, 그러니까 디마우스. 디마우스. 아, 이거 D가 아니라 더 마우스. 하여튼 참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꼭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계천에서 쥐가 나온다. 괴물쥐고 또. 네. 근데 괴물쥐가 근데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돼요. 방해가 많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들이 예. 여전히 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쥐포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정치적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도 치시던데요, 최근? 네. 그래요? 네. 오, 네. 아니, 그 좋다. 쥐가 벼랑간에 사람으로 둔갑해갖고 골프 치다가 싹 쥐가 됐다가. 그 쥐가 이제 사람 말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예, 오늘은 좀 러브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러브 스토리. 제가 어떤 그 장면에 착안을 했냐면요. 이낙연 총리 그 인준 표결할 때 자유한국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던 여성 의원이 있었죠. 예, 김현아. 네, 그 의원을 보면서 예. 반대당의 한 그 남성 의원이 예.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걸.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고. 예. 네. 그러다 그러다가 서로 정당은 다르고 정치 이념은 다르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예. 그러다 사랑하게 되는. 네. 근데 사실 제가 영화는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화는요. 예. 제작비를 굉장히 적게 들여서 적게 들여서 네, 독립영화로. 저예산으로. 네. 그러나 그 여배우는 좀 그 스타급 여배우로 캐스팅하고. 어허. 네. 남자 배우는 괜찮아요. 네. 예. 인디펜던트 쪽에서 나와도 되고요. 어쨌든 원탑으로. 저는 그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전 사실 그 의원분의 그 정치적 성향을 잘 모릅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뭐 라이프 스토리도 잘 모르시고. 네, 잘 몰라요.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나서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그 무슨 생각을 할까. 네, 뭐 비교적 그 보기 좋았어요. 예. 저는 물론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을 알고 제가 반대할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썸으로 어떻게 넘어갈까요? 아니 뭐 그 남자 의원이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표결하러 가는 순간. 가는 순간 남자 의원이 그 여자 의원하고 딱 부딪히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동시에 주소 주려고 하면서 손이 딱 마주쳐. 진부해. 너무 진부해.
그냥 대놓고 대화를 서로 트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진부한 게요. 진부한 게 끌려요. 저기 예전에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아네트 베닝 나왔던 영화 있으면 대통령의 연인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마이클 더글라스는 그 공화당 대통령이에요. 예. 아네트 베닝은 이제 환경운동가예요. 액티비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진보적인 여성과 공화당 주류의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얘기가 할리우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은 인상적으로 딱 보였는지 이따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혼자 앉아있을 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멜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은 딱 하나예요. 예. 디퍼런스거든요. 차이를 크게 둬요. 오프닝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가난한 남자와 부자 여자, 뭐 배운 남자와 학교를 못 간 여자, 뭐 백인과 흑인 이렇게 차이를 크게 두고요. 현실에서도 그런 게 썸이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시겠네. 영화는 판타지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차이를 크게 두다가 뒤로 갈수록 차이가 좁혀지는 얘기거든요. 그게 멜로 영화예요. 그래서 멜로의 공식이네. 멜로의 일종의. 공식이죠. 예. 그래서 뒤에는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예. 할리우드 멜로 장르 영화의 공식이에요. 만약에 뒤가 좁혀지지 않으면 장르 영화가 아닌 거죠. 프리티 우먼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티 우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여인과 상류층 남자, 백인 남자의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정당이 다른 두 남녀의 러브 스토리는 멜로 영화의 공식이 딱 맞는 거죠. 서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여성이 이쪽 당으로 그럼 넘어오든가. 남자는 정의당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 너무 크긴 하다. 그 현실성이 훅 떨어지던데. 그냥 뭐 국민의당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가 네. 그 정당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네. 정당이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또 영화적으로 재미있게 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니 저는 현실의 장면을 영화 속에서 그대로 써도 되겠다고 생각한 장면이 피켓팅 장면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의 피켓팅. 예. 코미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하. 그래서 이런 장면을 그대로 써도 되겠다 영화에서. 예. 그러니까 그날 국회에서 보여준 여러 장면이 사실 영화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오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역을 대신하는 평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고 양반 자제들이 돈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 자제들이 군대를 가기 싫으면 예. 병역의 의무를 하기 싫으면 예. 돈을 내고 사람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예. 근데 기간 내에 잘못해서 죽으면 예. 그 아들이 또 군역을 대신해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한테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악착같이 살아야 되네. 그렇죠. 전쟁터에서 아우.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슬픈 영화네. 네. 대립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떠올려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 이른바 있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면탈. 그렇죠. 예. 면제와 면탈은 틀린 거거든요. 엄청나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꾀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여기는 이제 대놓고 조선시대, 그러니까 광해군이 제15대 왕이니까 14대 예. 선조 때는 이제 그런 게 더 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 사회를 대퀴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보면서 비정규직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목숨을 담보로 한.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했고 여긴 현실 사회에서는 자본을 담보로 해서 이런 비정규직의 모습을 감독은 슬쩍 우회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며칠 전 구역에서 1년 전에 참사를 겪은 김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본뿐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비정규직이었죠.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1600년대 초 개봉했고요. 역시 이제 노무현입니다와 극장에서 겨루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록의 동색 같아요. 이게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와 극영화 대립군이 사실은 같은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선조가 백성을 두고 튀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어린 아들 광해. 가 네. 이 상황을 수습하면서 그렇죠. 백성과 함께 국민과 함께 네. 공감의 정치를 열어가는. 네. 처음에는 이제 너무 어린 왕세자니까 사태 수습을 잘 못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어떤 얘기인데요. 그게 사실 지금 우리 현실 정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현실 정치에서
뭔가 국민의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치적 의식을 성장시키는 현실 정치인의 모습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두 영화가 좀 대귀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 시대에 자신의 낼 목소리를 스스로 내고 있는 두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동진 평론가님 우리 깜빡 잊은 게 있다. 뭐요? 소개 안 했잖아요. 저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네. 오동진 영화평론가 네. 함께 중간 와중에 소개합니다. 네. 오동진입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격이 없고 그냥 시스템 없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영화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오동진인지 아닌지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네. 청취자분들한테는. 오동진 주제가 또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오동진 나 방송 출연해. 네. 대립구는 예. 그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얘기고요. 대립구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약 500년 지난 얘기잖아요. 예. 500년 안 됐죠. 네.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요런 인식에서 감독인 정윤철 감독이 예. 이 대립군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아마 요거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이전에 예. 기획이 탄핵 한참 이전에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예후의 감각이 있어요. 세상을 좀 이렇게 냄새를 맡는 감각이 있고 이렇게 예. 변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있는데 아마 예. 전현철 감독은 지금 세상이 400여 년 전에 그런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영화가 일정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실존했던 사람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적 이벤트. 그렇죠. 팩트를 가지고 각색을 한 거죠. 그렇죠. 영화는 이제 윤색의 그 윤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 얘기를 가지고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윤색을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야기를 안 꾸미면 영화적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그 윤색의 윤리학을 동원해야 되는데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팩트에 많이 치중했던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촬영했던 여러 가지 그 작업 방식 자체가 마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레버넌트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냥 그 이들이 전투 현장에서 저희가 방송해갖고 지금 대박난 영화 하나 있죠? 거울방. 거울방. 그건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거울방 좀 무서워. 네.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예. 네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노무현입니다. 네. 그거 제가 250명 쐈고 네. 같이 가서 봤는데 저는 별로 안 울었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울었다 그러는데 억지로 눈물을 뽑아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마 그 많이 아시니까 좀 그 울음을 참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아마 일반 관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4만 명 정도 이제 개봉한 지 이제 2주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서 오늘 내일 아마 100만 명 정도 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워낙 극장가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요. 뭐 예. 아시는 것처럼 원더우먼 이런 영화 개봉됐거든요. 네. 그래서 큰 영화가 많이 개봉돼서 우리도 이름 바꿀 거 그랬어. 원더무현. 그거는 좀 어쨌든 극장가에서 굉장히 영화는 상상력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마 근데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하셨을 것 같은 원더무현. 그리고 저한테 막 문자 폭탄 왔을 것 같아.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예. 저는 문자 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문자 세례. 네.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들 하셨지만 그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네. 네. 자, 영화가 된 정치. 네. 무슨 영화? 대립군 어떤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굉장히 CG를 안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의 뭐랄까요 이렇게 행군도 그대로 하고요. 예. 그 배우들이 아마도 그 전쟁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추체험하기 위해서 내추럴하게 그대로 촬영을 한 듯한 여러 장면들을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레버넌트. 네. 그거는 대역 쓰지 않고 그렇죠. CG 없이 네. 본인이 근데 그 추운 겨울도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 겨울 얼음물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슴 뱃속에 아니요 말 뱃속에 네.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효과팀이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의 배에 예. 쏟아져 나오는 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그게 진짜는 아니죠. 그런데 그 배우가 진짜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진짜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그게 진짜 말의 내장인지 가짜 말의 내장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느낌 자체는 똑같아요. 냄새, 그 촉감, 뭐 이런 그다음에 온도.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뎌내는 거죠. 디카프리오가 상복이 없어서 네. 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열연을 했다. 혼신의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도 있던데. 네. 그것도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때 디카프리오가 그 상을 타지 못했으면 예. 무슨 상을 탔죠? 그 큰일 날 뻔했다. 뭐 내지는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모든 예. 사람들이 그 줘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건 이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안 주면 우리 네. 모두 다 이게 그 청문회 통과 못 한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여기서 출연했